최근 경제 상황 악화와 더불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안게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까지 여러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금융권 채무 부담이 커진 점도 이러한 현상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생활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의 실제 동향과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채무 조정 절차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에 시달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만 매월 변제하게 됩니다. 이후 이 기간이 끝나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 판결로 소멸됩니다. 최근에는 회생 신청이 급증하다 보니 법원별로 자료 보완 요구가 많아 접수부터 결정까지 평균 2-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요. 특히 소득 증명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경우 보정 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2023년 실제 사례를 보면 임의로 수입을 누락하거나 가족 재산까지 함께 명시하지 않아 기각된 건수가 전체의 12%에 달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득, 재산, 채무 현황을 객관적 자료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정수급 집중 단속과 AI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적발 사례도 늘고 있어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재산 은닉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금융채무조정과 혼동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이미 대위 변제가 이루어진 보증채무나 사채 등은 제외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채무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채권자 목록, 소득증빙, 부양가족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니 미리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등급이 일정 기간 하락하며 변제 완료 전까지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개시 후 최근 3년 이내 신규 채무나 임의 변제를 할 경우 면책 결정이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중에 실직 등으로 변제 불능 사유가 발생할 땐 즉시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회생 신청 전 사채 등 고금리 빚을 먼저 변제하려다 오히려 불공정 심사로 불이익을 받기도 하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진행 순서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나 동거가족의 재산, 소득도 일부 연관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충분한 준비와 주의가 필수입니다. 실제 법령 변화, 판례 동향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로는 서류 누락, 허위 자료 제출, 불충분한 소명 등이 대표적이니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어려움에 부딪힌 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준비물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전문가 상담과 꼼꼼한 정보 확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